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첫 소식.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당시에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국민의힘이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법안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바로 특조위 구성 방식인데요. 이 특별조사위원 11명을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원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나머지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야당 측에 치우쳤다라고 여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 담보할 수 있는 안 그리고 독소 조항을 제거한 안을 가지고 다시 협상하자라고 민주당에 제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오전에 뭐라고 그랬죠? 일단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건의 규탄 긴급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무책임하게 거부권을 행사해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2번 죽이는 불상사 결코 없어야 한다라고 비판하면서 법안이 이송되는 대로 즉각 공포하라라고 대통령실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는데 그래서 비정한 정권이고 비정한 정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라고까지 비판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재협상하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를 건의하면서 재협상 요구하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했고 결국 특조위 자체를 받는 척하면서 특조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라고 홍 원내대표는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향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정부 이송 즉시 공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유족들 삭발까지 했다고요? 맞습니다. 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삭발식을 진행했는데요. 특별법 표결 거부했던 여당 이제는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하면서 유족들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규탄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는 즉시 특별법을 공포해달라고 촉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 총 658개의 시민단체가 이제 11시에 서울 중구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법 공포를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회 직접 발표했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명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여야가 모두 직접 이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야를 이끄는 수장들이 직접 나서 발표할 만큼 중요한 문제였는데 국민의힘은 어제 오후 4시경에 서울 강남구의 스타트업 기업에서 국민 택배 정책 배송 콘셉트로 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그 택배 조끼 같은 걸 입고 나와서 택배 1호 사원이 된 모습이었고요. 여기에서 이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구부를 신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개월 유급 출산 휴가를 부모 모두 의무화하기로 했고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합니다. 또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유급 자녀 돌봄 휴가까지 신설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이에 앞서 발표했던 더불어민주당 저출생 대책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부서를 신설하겠다라고 했는데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주목해볼 정책은 바로 결혼 출산 지원금 제도인데요. 돈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지 않게끔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이 첫 자녀가 태어나면 이게 이제
무이자 이렇게 전환이 된 다음에 둘째 낳으면 원금의 절반을 감면해주고 셋째를 낳으면 원금을 모두 감면해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또 아이가 2명일 때는 24평, 3명일 때는 33평까지 공공임대주택까지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요. 또 아동수당 카드, 또 아이의 자립을 돕는 펀드까지 출시하기로 현금성 정책들까지 내놨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 그런 공약을 또 내놨어요. 맞습니다. 어제 이 개혁신당에서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 정책이 벌써 1984년에 시작된 정책입니다. 대표적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복지 정책으로 꼽히는데요. 이 위원장은 지금의 이 무임승차 제도가 수도권 지역에 있는 노인들에게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봤고 또 이런 무임승차 제도 변경하면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이 될 수는 있지만 30년 뒤 미래를 봤을 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버스나 지하철, 택시를 탈 수 있는 연간 12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12만 원을 다 쓰면 청소년처럼 40% 할인해주자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어르신들이 크게 반발하던데요. 맞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이제 반기를 들었는데 어제 김호일 회장 이름으로 대한노인회가 성명서를 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이다라면서 신당이 아니라 폐륜화 정책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이 운행할 때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 운행하면 사실 승객이 탑승하는 수와 상관없이 똑같은 전기료가 발생하는데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이 적자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정책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하는데 먼저 지하철 무임승차로 노인들이 움직여서 걷기 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간과할 수 있다. 그리고 3355 노인들이 여행하는 행복권을 박탈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하철 무임승차 활용해서 배달을 하는 많은 노인들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또 이 뉴스 갖고도 또 얘기 많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다가 이렇게 끌려나가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맞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했는데 진보당의 전북 전주을 강성희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인사하면서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경호원들이 강 의원을 제지하면서 행사장 밖으로 끌어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중앙좌석쯤 왔을 때 강성희 의원과 웃으면서 악수를 했는데 이 공개된 영상과 행사 참석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강 의원이 윤 대통령을 향해서 몇 차례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경호원들이 강 의원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고 밖으로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네, 해당자인 강성희 의원은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이거는 그냥 국정기조를 바꿔달라, 국민이 불행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인사를 했을 뿐인데 경호원들이 행사장 밖으로 자신을 내동댕이 쳤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을 틀어막혔고 안경까지 빼앗겼다고 하는데 통상적인 인사였는데 그게 그렇게 거북했느냐 대통령실에 엄중히 항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 의원이 오늘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또 대통령실은 또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통령실은 이게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어서 퇴장 조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 의원이 악수를 할 때 소리를 질렀고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경호처에서 계속 손을 놓으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질러서 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